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큐텐 재팬에 대해서 상품 등록, 배송 처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고비즈 코리아 온라인 수출 애로 해소 센터에서 진행하는 큐텐 재팬에 대한 수업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저는 위링크스 캠프, 위링크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명표라고 하고요. 2009년부터 이제 전자상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해외 판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큐텐 재팬에 대해서 전체 판매 프로세스, 그리고 일본 이제 큐텐 재팬 셀러에 대한 이제 규정 안내사항, 세 번째로는 QSM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상품 등록 방법들, 배송 처리 방법들, 마지막으로 일본 판매에 대해서 문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판매 프로세스인데요. 큐텐 재팬에 입점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는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내 상품을 노출을 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품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주문 처리와 발송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고객분들이 어떤 응대를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또는 그런 문의에 대해서 응대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 이제 큐텐에서 CS 처리라는 걸 하게 될 거고요. 또한 같이 클레임 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CS 응대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을 받게 돼서 이런 전체 판매 프로세스를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큐텐 재팬에 대한 셀러 규정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큐텐에 대해서 셀러 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큐텐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3가지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셀러, 두 번째로는 우수 셀러, 세 번째로는 파워 셀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셀러 등급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틀린 부분들은 등급이 오를수록 더 빨리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일반 셀러에서 우수 셀러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등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100만 엔 이상, 1년 기준으로 100만 엔 이상 정도 판매를 하시면은 이제 등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비스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조건도 있는데요. 한 달 동안에 이제 10만 엔 이상 정도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우수셀러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셀러에서 파워셀러로 이제 등업을 하시려면은 500만 엔 이상 정도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한국 원화로 치면은 약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셀러 같은 경우는 100만 엔이기 때문에 약 1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하시면은 우수셀러로 등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파워셀러는 약 5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하시면은 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일반 셀러에서 우수셀러로는 조금 빨리 등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우수셀러에서 파워셀러인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매출액 기준으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셀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유지 기준은 이제 파워셀러는 50만 엔 이상 정도 판매를 하셔야지 계속 등급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큐텐 재팬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보통 우수셀러나 파워셀러로 한번 등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꾸준하게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많은 셀러들이 등급 하향 조정 없이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서비스 포인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서비스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은 큐텐에서는 총 5가지 기준으로 서비스 포인트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평가, 두 번째로는 이제 클레임 포인트, 세 번째로는 배송 포인트, 네 번째로는 발송 처리 포인트, 다섯 번째로는 발송 지연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크게 보면은 이제 고객 평가 점수, 자, 이 고객 평가 점수는 고객분이 내 상품을 구매를 해서 내 상품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매우 추천 버튼을 눌러주겠죠.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 1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추천을 안 한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리뷰를 작성했을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점을 서비스 포인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평가 점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 좋은 상품이라든지 합리적인 상품, 또 어떤 가격적인 합리적인 제품들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서는 매우 추천을 잘 눌러주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클레임 포인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클레임 포인트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판매자 사유에 대한 이제 취소 반품의 사유입니다. 이 판매자 사유에서 취소 반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문건을 받았는데 이제 재고가 없어서 주문을 취소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셀러에 의해서 주문 취소를 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3점에 해당하는 서비스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가 은근히 좀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셀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수치 신고 점수입니다. 이 미수치 신고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으로 가고 있는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실률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판매자 사유의 취소 반품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배송 포인트, 그리고 네 번째 발송 처리 포인트, 다섯 번째 발송 지연 포인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제 전부 다 배송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배송에 관련된 내용들은 옆에 보이시는 이 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재고를 보유하고 이제 판매를 하실 경우에서는 이 배송 포인트, 배송 처리 포인트, 그리고 발송 지연 포인트의 이 부분에 해당해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Q10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재고를 전부 다 보유를 하고 판매를 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서비스 관리 기준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발송 및 배송에 관련된 부분. 자, 이 발송 및 배송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문건을 받고 나서 소위 말하는 입금일로부터 신규 주문건을 받은 입금일로부터 이 영업일 안으로 발송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주문건을 받고 나서 이제 이틀 안으로 발송 처리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송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준은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주말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비즈니스 데이로, 즉 워킹 데이 기준으로 이 영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문의 클레임에 대한 응대인데요. 고객분이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어떤 문의를 하겠죠. 그리고 어떤 클레임을 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서는 이제 접수한 시각부터 이제 하루 안으로, 24시간 안으로 답변 완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의 클레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기준 사항들, 원칙 사항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셀링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Q10 재팬에 대한 셀러 가입,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상 셀러 가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수업 시간에서 제가 알려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수업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Q10 셀러로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고 이제 충분히 누구나 쉽게 가입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Q10 가이드에 대한 이런 링크들을 제가 같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Q10 셀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자주 쓰이는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이 Q10 가이드 링크에서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입도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을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좀 쉽게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링크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로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Q10 셀러로 가입을 하실 때 일단은 이메일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한국 핸드폰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내가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서는 뭐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로 하고, 이제 사업자로 가입하실 경우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통장 사본이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 사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이제 사업자 사본을 스캔을 해서 그대로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따로 외환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냥 한국어로 된 이제 원화 통장 있으시죠? 제일 많이 쓰이는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시중 일반 통장을 가지고 한국 원화 통장을 그냥 스캔을 해서 또는 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업로드를 하실 때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메가 이하로 업로드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셀러로 전부 다 가입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게 될 거예요. 큐텐에서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직접 URL을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큐텐 재팬 사이트 하단 부분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QSM 바로가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텐 재팬 관리자 페이지에서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qsm.qten.jp라는 URL을 직접 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보안 문자를 입력하시고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과거에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구매자 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는 그 관리자 페이지를 의미를 하는 부분이고 이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는 상품 등록, 뭐 배송 처리, 정산, CS, 클레임 처리 이런 셀러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역들을 이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자 페이지를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딱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처음 로그인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일본어로 나와서 조금 당황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본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언어 부분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한국어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QSM 안에서 한국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제공하는 이 언어 번역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큐텐 문의하기가 있는데 이 큐텐 문의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 큐텐 문의하기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QSM에 관련된 문의사항들 또는 뭐 시스템에 관련된 문의사항들, 어떤 고객 클레임 건에 대해서 중지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이 문의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문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 다 한글로 문의하셔도 되시고, 문의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뭐 아이디, 그리고 여러분들 성함, 연락처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문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이렇게 문의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이 이제 판매 관리 메뉴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판매 관리 메뉴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내비게이션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정보, 뭐 상품 관리, 프로모션, 그리고 배송, 정산 관리, 문의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샵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등록, 상품 수정, 상품 삭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상품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품들을 이제 광고, 노출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 어떤 분석적인 부분들, 애널리틱스 같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분석들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건을 받게 되면은 이제 배송 처리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주문 취소 요청건 또는 뭐 주문 클레임건 이런 것들도 이 배송 취소 미수치 이런 메뉴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정산 관리 메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받게 되겠죠. 그런 돈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저런 정산 메뉴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어떤 고객분들이 문의를 하게 되면은 그 문의에 대한 응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런 문의 기타에 관련된 내용에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점선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대시보드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시고 뭐 주문 내역들, 신규 주문 내역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부분에 가보시면은 개별 상품 등록하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상품을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 등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큐텐에 입점을 하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제 내 샵을 한번 제대로 세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샵을 제대로 세팅이 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셀러 승인이 제대로 됐는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런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품 등록을 하시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관리에서 상품 개별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화면에서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점으로 표시 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필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필수 항목들은 꼭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상품 등록하시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가능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오류가 좀 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되었던, 예전에 등록했었던 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서는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크롬 브라우저로 쓰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제 카테고리를 좀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하단 카테고리명을 검색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가보시면은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통해서 직접 카테고리를 설정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 목록도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 카테고리 목록 하단 부분에 가보시면은 여기 엑셀 파일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로 전체 카테고리를 확인도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뭐 직접 카테고리를 찍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통해서 이제 내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카테고리가 어떤 것들이 검색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 브랜드를 설정하는 곳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품 브랜드가 있다, 그럴 경우에서는 검색을 통해서 상품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내가 신규 브랜드를 등록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서는 신규 브랜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규 브랜드 신청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네,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짧게 걸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신청을 하시고 일주일 후에 뭐 상품 수정을 통해서 브랜드 등록을 이제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취급하는 브랜드가 따로 없다, 그럴 경우에서는 브랜드 없음 버튼을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가보시면은 이제 상품명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상품명은 제품명, 그리고 속성, 상품군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작성 예시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큐텐 가이드에서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품명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반드시 일본어로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최대 50글자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이제 홍보 문구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이 홍보 문구는 보통 뭐 1+1 이벤트를 한다, 이런 내용들, 또는 어떤 뭐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홍보 문구를 사용 안 한다, 그럴 경우에서는 이렇게 체크박스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상품명 작성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명 작성 가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상품명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은 이제 판매 기간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이 판매 기간은 그냥 상시 판매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판매 가격, 그리고 재고 수량을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판매 가격에서 주의할 사항은 이제 N화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원화가 아닌 꼭 N화로 이제 설정하셔야 되시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나라 1,000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본에서 이제 100엔 정도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0을 하나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디테일한 이런 환율은 어떤 네이버에서 환율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다른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시 환율을 보시고 이제 판매 가격을 설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역은 재고 수량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재고 수량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자 하는 정확한 재고 수량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판매가 될 때마다 한 개씩 재고 수량이 차감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뭐 넉넉하게 재고를 뭐 무한대로 나는 판매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서는 수량을 많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정확한 수량을 입력하고 더 이상 이제 안 팔겠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정확한 수량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Q 재고 연동, 구매 수량 제한, 할인 설정, Q 포인트 같은 경우에서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하셔도 되시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할인 설정을 하는 케이스는 종종 있고요. Q 포인트 같은 경우에서도 설정하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미지 정보를 등록하는 곳이에요. 자, 이 이미지 정보 같은 경우는 Q10에서 얘기하는 대표 이미지를 등록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Q10에서 지금은 흰 바탕에 상품만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즉 2022년 1월부터는 흰 바탕에 이제 상품만 들어가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소 사이즈는 400 곱하기 400이지만 저는 이제 800 곱하기 800 픽셀로 만드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플랫폼도 같이 판매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 1000 픽셀 이상으로 뭐 1001 픽셀 곱하기 1001 픽셀 이렇게 뭐 만드셔서 다른 플랫폼이랑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는 있겠네요. 자, 밑에 보이시는 이제 이미지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여기에다가 점선 표시는 따로 해놓지는 않았는데 그 화면에서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가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추가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추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흰 바탕에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실 때 디테일한 내용들, 어떤 재질이라든지 확대하는 이미지라든지 착용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추가 이미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흰 바탕에 상품만 등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 이미지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를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등록하실 때 가능하면은 이제 JPG 이미지 또는 PNG 이미지로 등록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다른 확장자로는 뭐 GIF 이렇게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은 JPG나 PNG로 등록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옵션 정보를 등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Q10에서는 이런 옵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할 때 같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 옵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도 하실 수가 있고, 이 바로 밑에 뭐 종류나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렇게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옵션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직접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옵션명을 직접 입력도 가능하세요.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옵션명을 입력하시고 옵션 값을 입력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옵션명에서 어떤 컬러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옵션 값에 대해서는 뭐 블랙, 화이트, 뭐 옐로우 이런 컬러 값들이 있겠죠. 이렇게 블랙하고 화이트 사이에 꼭 컴마를 작성해 주셔야지 구분 단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션 값에다가는 블랙, 컴마, 화이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옵션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옵션 값을 입력을 하시고 하단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옵션 값이 적용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구성, 이제 선택형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는 기본 옵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옵션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추가 구성 텍스트 옵션이라는 것들도 있고 옵션 이미지를 입력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옵션을 입력을 해보시고 상품 등록을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지를 좀 더 집어넣어서 눈에 좀 띄게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서는 이런 옵션 이미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분들이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좀 더 편의성을 제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활용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등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구매를 더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서는 텍스트 입력도 가능하고요. 어떤 상세 페이지 이미지도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가로 이미지 사이즈는 최대 820 픽셀까지 등록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용량은 이제 이런 긴 상세 페이지를 한 번에 업로드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렇게 큰 이미지의 용량을 한 번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고객 입장에서 이미지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최대한 좀 잘라서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미지를 좀 잘라가지고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이 메뉴바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서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 이미지도 가능하고 여기 위에 메뉴를 보시면은 꺽쇠 표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HTML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밑에 헤더와 푸터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 헤더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나를 소개를 한다, 뭐 셀러를 소개를 한다, 또는 뭐 샵을 소개를 한다 이런 내용들 또는 어떤 명절이 됐으면은 뭐 배송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런 공지사항들 그런 것들을 헤더 영역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푸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환, 배송, 환불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헤더와 푸터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분들은 입력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입력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푸터 영역에다가 뭐 교환이나 배송이나 환불은 어디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와 이제 헤더, 푸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 자, 이 다음 영역은 이제 배송비를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10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 배송으로 세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배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품 등록 이후에 이제 배송 처리에 대해서 같이 해드릴 텐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배송 방식은 이제 큐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런 운송회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큐익스프레스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 꼭 이 부분은 아니고요. 큐익스프레스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다른 운송사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Q10 플랫폼 안에서는 큐익스프레스가 그냥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 것 뿐이지 꼭 이걸 의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셀링을 하시다가 어떤 다른 운송사가 더 뭐 가격적이나 뭐 서비스 면으로 더 메리트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업무 편의상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업 시간에서는 처음 Q10 셀러로 입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큐익스프레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Q10 배송비를 입력을 할 경우에서는 이렇게 큐익스프레스를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료 배송으로 난 선택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선택 영역에서 무료로 세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버튼만 클릭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다양한 배송비를 좀 등록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은 고객에게 뭐 300엔에 대해서 나는 배송비를 부과를 하고 싶다. 이렇게 유료 배송비를 나는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배송비 등록 관리 메뉴들을 통해서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신규 배송비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배송비 등록을 통해서 새롭게 배송비를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한 배송비를 이 바로 옆에 보이시는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써 내가 등록한 배송비가 이렇게 또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됐을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규 배송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밑에 하단 부분에 가보시면은 이제 발송 가능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발송 가능일은 일반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커머스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일반 발송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주문일 기준으로 이틀 안으로 난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큐익스프레스 외에 뭐 다른 운송사를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검색을 해보시고 리서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에 링크를 같이 걸어놨으니까 이곳 안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산지, 그리고 이제 무게값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부가 정보는 어떤 이제 내 상품이 새 상품인지 뭐 중고 상품인지 이런 부분들을 입력하는 곳인데, 당연히 새 상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산지는 이제 우리는 해외 셀러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만약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명을 영문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이제 무게값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무게값은 주의사항이 킬로그램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500g짜리 상품을 판매를 한다. 그럼 뭐 0.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뭐 나머지 소재나 뭐 산업코드, 제조일자, 유효일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상품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고 밑에 하단 부분에 가보시면은 필수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필수 입력 값을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임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임시 저장은 이제 예전 QSM이 변경되기 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새로 고침이라든지 뭐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이런 불상사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가 등록했던 데이터들을 좀 저장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품이 등록이 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내가 상품을 등록한다라고 해서 바로 상품이 등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큐텐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수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고 약 한 2, 3일 정도 검수 기간을 거치고 나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상품이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이제 상품 검수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리젝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품이 노출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수 기간이 걸린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인데요. 자, 이런 안내사항은 한번 Q10 재팬에서 이제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Q10 일본에 대해서 배송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10 배송은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가 이제 구매자한테 다이렉트로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배송하기 전 한국에 있는 집합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내 택배만 배송을 보내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국내 집합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큐익스프레스 기준으로 하단에 여기 주소지가 있고요. 지금 2021년 지금 2021년 8월 기준으로 이제 주소지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주소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다른 주소지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을 경우에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이제 Q10 가이드 부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신규 주문권을 받게 되면은 이제 포장을 해서 그 포장한 제품들을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닌 국내에 있는 이런 큐익스프레스 집합센터로만 배송을 하게 되면은, 즉 국내 배송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판매자 역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품 주문권을 확인하고 QSM 안에서 신규 주문권 확인하고, 만약에 주문권이 1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상품을 한 개 한 개씩 낱개로 포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낱개로 포장을 하고, 이 낱개로 포장한 걸 한 박스에 이제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 박스로 집어넣는 합포장을 하고, 그 한 박스를 이제 이런 큐익스프레스 집합센터로 발송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큐익스프레스 말고 다른 운송사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운송사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해보시고 그 운송사로 이제 배송을 보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판매자 역할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해당하는 배송 회사가 상품을 받아서 이제 개별로 상품을 분리를 해서 이걸 이제 국가별로 이제 배송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객분들에게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송업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배송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QSM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주문권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배송 취소 미수치, 그리고 배송 관리 메뉴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규 주문권이 한 건 들어왔다. 그러면은 숫자를 1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이렇게 배송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바코드 라벨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바코드 라벨 출력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바코드 라벨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바코드 라벨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바코드 라벨 출력하시고 제일 하단에 이제 발송 처리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발송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신규 주문권 한 건이 0건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문권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이제 배송이 출발됐습니다 라는 알림이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주문권을 받아서 이제 포장을 하시고 큐익스프레스 집합센터로 보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할 일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바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바코드는 간단하게 이 바코드 안에 고객 데이터, 고객 주소 데이터와 뭐 여러분들 이제 판매자 발송 데이터가 그냥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제 의류를 판매를 했었을 때 이렇게 패킹을 해서 있었던 내용들을 캡처를 한 부분이고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A4 용지로 잘라서 붙여서 그 위에다가는 투명 테이프로 이렇게 덧댔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뭐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A4 용지로 출력을 안 하시고 어떤 라벨지라든지 아니면 뭐 가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처음 큐텐셀러로 진입하셨을 경우에서는 이제 뭐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서는 그냥 이렇게 어떤 뭐 레이저 프린터, 그냥 일반 A4지로 출력을 하는 레이저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쭉 출력을 하시고 뭐 칼이나 가위로 자르시고 상품 패킹이 다 끝난 후에 저렇게 붙여 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 바코드가 훼손이 안 되게 꼭 그 투명 테이프로 이제 전부 다 밀봉을 해서 어떤 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이 안 되게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의류를 판매를 해서 이렇게 이제 택배 봉투로 보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 파손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서는 이제 박스로 패킹을 해서 발송 처리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해외 배송 금지 상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판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가스류, 뭐 부탄가스 스프레이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되겠죠. 라이터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보통 이제 프레온 가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즉 뭐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행기에 실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인화성 물질, 뭐 향수, 리무버, 구두약, 프린트 잉크 이런 것들도 판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어떤 운송사들에 따라서 어떤 운송사들은 어떤 위험물을 우리는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험물 비용을 따로 받고 이제 이런 향수 같은 것들, 어떤 뭐 소독제 이런 것들도 배송이 가능한 운송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운송사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화성 물질, 파마약, 염색약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이제 살충제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폭죽, 폭약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배송이 안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운송사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운송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인증 서류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송이 가능하다 이런 운송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운송사에 문의를 하신 다음에 그 운송사 규정에 맞게끔 이제 서류 준비를 하시면은 배송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커처럼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원래는 배송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큐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서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런 제품들을 좀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큐익스프레스 외에 다른 운송사를 좀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가장 뭐 대표적인 상품이 아무래도 뭐 라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Qten 셀러로 가입하는 부분, 그리고 QSM 관리자 페이지,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송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판매하시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Qten 셀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Qten에서 이제 우리가 배송 처리를 할 때 꼭 큐엑스프레스를 이용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꼭 큐엑스프레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셀링을 하시다가 추적이 가능한 송장 번호가 꼭 발행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트래킹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각 업체별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시는 Qten 셀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Qten과 큐익스프레스가 서로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큐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체국 K패켓이나 EMS도 사용 가능하고요. 뭐 일본향으로 가는 이제 국제 배송 다양한 특송 업체들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상품 등록할 때는 모두 일본어로 등록을 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일본어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일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어로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외에도 뭐 상품명, 상세 페이지, 옵션명, 뭐 CS 전부 다 일본어로 문의 응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본어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배송 중에 만약에 상품이 파손이 되게 되면은 이제 누구 책임인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새롭게 신규 주문권을 받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국제 배송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상품을 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은 이런 에어캡이라든지 뭐 완충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넉넉하게 그리고 파손이 안 되게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배송을 하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에서는 운송회사 책임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셀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제 셀러가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셀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운송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에서는 어떤 상품이 중간에 분실된다라든지 이런 케이스, 네, 이런 경우에서는 운송사가 이제 책임을 지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가는 국제 배송비는 얼마나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국제 배송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여러 가지 운송사들마다 이제 국제 배송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도 배송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송 서비스별, 그리고 상품 무게별, 그리고 어떤 상품 물량별에 따라서 운송비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배송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송비 요금, 이런 배송비 테이블을 받아서 배송비 요율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꼭 좋은 서비스는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로 고객분에게 이제 안전하게 배송이 돼야지만 우리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꼭 저렴한 배송비 이외에 이제 안전하게 내 상품을 이제 도착할 수 있냐, 이런 배송 서비스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 교재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일본 셀러 가이드, 그리고 국제 배송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큐텐 재팬으로 상품을 판매하실 때 관세 범위에 대해서도 또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관 범위, 통관 관세 범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일반적인 공산품인 경우에서 이제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포함해서 16,666엔 이상의 경우에서는 관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666엔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로 치면은 뭐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16만 원 미만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는 상품 가격과 배송비까지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셔야지만 이제 관세가 따로 부과가 되지는 않고요. 이거랑 외적으로 어떤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실 경우에서는 이 가격 이외에도 이제 따로 관세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사실상 어떤 상품에 따라서, 즉 HS 코드에 따라서 이제 관세율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들은 제가 이 전 페이지에 올려놨었던 큐텐 가이드를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운송사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신 다음에 그 운송사에서 이제 관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문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 발생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큐텐에서는 셀러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세 예상액을 계산을 해서 상품 가격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상품 등록 시에는 이제 중복으로 상품을 등록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기본적으로 큐텐에서도 이제 중복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걸 허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거는 뭐 큐텐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중복으로 등록했을 경우에서는 상품이 강제로 삭제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상품 구성을 달리해서, 뭐 예를 들면은 상품을 한 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한다. 어떤 이걸 판매를 함으로써 뭐 이것도 같이 상품을 주겠다. 그런 부분들은 중복 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판매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큐텐 일본 셀러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큐익스프레스 승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이제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텐 셀러로 가입을 하실 때 큐익스프레스로 나는 신청하겠다라고 이렇게 팝업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깜빡하고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큐익스프레스 승인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큐익스프레스 승인이 안 된 경우에서는 큐텐 관리자 페이지에다가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큐익스프레스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요청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큐익스프레스 전화번호도 제가 아까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큐텐 가이드에 보시면은 거기에 큐익스프레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 전화번호 안내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이제 내가 관리자 페이지에 직접 문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QSM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큐텐 문의하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큐익스프레스 승인 요청해 달라고 이제 한글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실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아이디, 그리고 성함, 뭐 연락처, 이메일, 그리고 이제 상황 내용들, 이런 지금 저는 큐텐 셀러로 가입을 했는데
큐익스프레스 승인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문의를 하시면은 약 하루가 안 돼서 이제 바로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의하기 기능들도 좀 자주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자주 사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Qten 재팬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 문의 응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플랫폼을 경험을 해본 이상 Qten이 아무래도 제일 이런 서비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좀 응대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